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5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결혼 6년차 주부예요. 신혼 1년 때 매주 3, 4회 정도 퇴근 후 버스 타고 환승해서 45분을 가서 만나 뵙고 상 차리고 밥 먹고 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고 옵니다. 평일엔 남편 없이 혼자서 갔고요. 근데 저는 혼수 예단을 안 해갔어요. 이불, 반상기, 수저, 남편과 시아버지 맞춤 양복 이 정도만 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새집 분양받아 나가시고 살던 집에 들어갔는데 세탁기, 냉장고도 쓰던 거 썼고 도배 벽지도 그대로 두고 몸만 들어갔어요. 집값은 5천만 원이고 시골이에요. 전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식비랑 신혼비만 분담했어요. 22평에 20년 산 집이지만 집을 주고 가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내 딸은 혼수 예단을 4천만 해갔는데 솔직히 너는 해온 게 없다. 잘 안 하면 그 집 안 물려준다. 제사 물려받고 대를 이어라. 살림 배우고 매일 안부 전화해라. 주 5일은 둘이서 시간 보내니까 주말 이틀은 우리랑 보내야지. 해도 전 그냥 내내 하면서 듣고만 있었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 며느리의 도리라는 남편이었어요. 신혼 1년을 그렇게 순종적으로 보냈고 그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타령 때문에 임신을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 도장도 찍었었지만 2번째 출석일쯤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안 갔고 이혼을 놓쳤어요. 결혼 전부터 혼수로 임신해서 가져온다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냐? 라고 하셨을 만큼 손자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강하셨고 대를 잇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빨리 낳고 치우자. 더 이상 저 소리 듣기 싫다. 이런 마음과 애는 언젠간 가져야 하니까 가져야지 하는 의무감에서 임신을 했어요. 딸이어도 한국은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여서 딸 성을 물려줄 수 있으니 대를 이을 수 있다며 부담 갖지 말라 웃으시며 말하던 시아버지. 그런데 막상 임신하자 3개월 차 입덧 때문에 방울토마토로 연명하던 저에게 제삿날이니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하셨고 생신이어서 케이크 주문해서 챙겨드리러 갔더니 다음날 출근하시며 제가 단 한 끼도 먹지 않은 쌓아놓은 설거지 더미를 해놓으라고 지시하시던 시어머니. 제사 준비해야 한다고 마트 데리고 가셔서 마트에서 헛구역질하며 따라다니고 제사와 생신이 연달아 있었거든요. 임신 8개월 때는 추석이었는데 배가 불러 앉아있자 며느리가 상 차리는 거라고 핀잔 주시던 시아버지. 잘해주셨던 건 임신 전 임신하라고 지어주셨던 보약 15만원어치. 열무김치 먹고 싶다 하니 만들어주셨고 수박 사주시고 전복죽 끓여주셨어요. 애 낳으면 애한테 드는 비용은 모두 시아버지 본인이 부담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었고 45개월인 지금까지 애 장난감, 먹을 거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이제 시아버지도 내년엔 69세이시고 선박 기관장이신데 월 300 정도 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집 대출로 매달 100만 원 가량 나간대요. 시어머니도 공공근로 하시다가 65세 되시면서 실직 상태고요. 저도 코로나로 실직하고 자격증 공부 중이에요.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보육료 결제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을 내야 한대요. 남편은 임신 4개월 때 토토를 해서 6천만 원 카드론을 써서 날리고 교통사고 내고 3천만 원대의 새 차를 전액 할부로 뽑고 폭행으로 합의금 700을 또 카드론으로 써서 물어주고 1년 만에 빚 1억을 만들어 그걸 갚고 있어서 카드 돌려막기로 살고 있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신용대출을 3천 내서 일부 금리를 낮춰놓았고요. 저는 애 돌 지나고부터 일 시작해서 매달 150씩 남편한테 이체해주며 2년 넘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 전업인 상태입니다. 막달에 시부모님께 사정을 다 말씀드리니 저보고 둘이 알아서 갚으라고 하시며 옛날엔 더 힘들게 살았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부모님께 뭘 부탁하기가 더 미안하고 빚지는 것 같고 그래요. 애 유치원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치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린이집은 낱말 학습지와 클레이를 주로 하고 영어 수업이 없어서 영어 수업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추가, 조언과 비난,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야겠네요. 바보 같은 제 생각을 변명하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결혼 후 매번 쉬지 않고 일부터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알바와 직장 등 여러 군데를 다녔으나 10살 때부터 있던 뇌전증으로 오래 다니질 못했어요. 병원 가야 된다고 잘리고 행동이 굼뜨다고 잘리고 20대 때 머리 수술 후 편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에서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신속하게 일해야 하는 업무일 때 보통 사람만큼 빨리 일 처리를 못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어린이집 휴원이 반복되면서 사장과 마찰이 생겨 잘리고 사무직을 해도 머리가 나빠서 습득이 늦어 욕만 먹다 그만두고가 반복이었고 6개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일을 구하려고 공기업 무기직이나 장애인 전형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은 매일 엄마 사랑해 하며 안아주는 애를 못 두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것도 엄마라고 절 너무 사랑해줍니다. 아빠도 멀리 떨어져 살고 주말에 한 번 오는데 저까지 가버리면 조부모 손에 커야 합니다. 친정은 제 상황을 모릅니다. 엄마가 저 수술 후 편마비가 와서 목도 못 가누는 거 보고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셔서 저를 간병하시면서 치매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중증이라서 아빠랑 언니는 엄마 돌보기도 벅찹니다. 양육권 소송도 1,000만 원이 넘지만 이겨도 데리고 살 환경이 안 됩니다.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남편 빚이 결혼 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3천이 있는 걸 결혼식 직전에 알게 됐고 3천만 원 정도는 금방 갚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니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때 계약직 전전했지만 해마다 1,000만 원을 모아서 돈 갚는 걸 쉽게 여겼던 게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수술비, 재활비 4천만 원은 스스로 충당, 수술 및 재활로 26에서 29살까지를 돈 못 벌고 날렸네요. 근데 결혼 직후 또 스미싱으로 2천을 더 추가로 사기당했고 여태 그거 갚았습니다. 돌려막기 하느라 신용이 낮아 금리가 높은 남편을 대신해 제 앞으로 대환대출하며 수수료를 없애려고 개인 회생도 했습니다. 1년에 수수료만 1,000만 원 이상 나가거든요. 변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없이 이혼할 수도 없고 친정에 부담을 줄 수도 없고 혼자 나와 살기엔 남편한테 다 퍼주고 빈털터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3년 더 남았고 그때까진 참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 자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이혼하면 변제금 안 줄 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처음 빚 갚을 때 악착같이 안 쓰고 안 먹고 갚다가 5년쯤 되니 그냥 빚 있는 채로 적당히 쓸 거 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바뀌더군요. 빚이 1억 10만이나 1억이나 의미 없다는 남편 말에 저도 이제 포기 상태고 남편이 빚을 갚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 공부도 시키고 싶고 운동도 배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염치가 없고 시부모님에게는 의지한다기보다 내가 이 집 아들한테 이 정도나 하는데 결혼 초엔 잘난 아들이라고 품 안의 자식인 양 자기 집안에 내가 들어온 거라고 집안 벅도를 따르라니 유세를 부리더니 빚 생기자 나 몰라라 하며 독립된 가정으로 분리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손주 낳으라고 강요한 거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 우리 땐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시전하길래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대판 싸울 때 3천만 원 남편 대출 내주고 2천만 원 넘게 현금으로 줬다고 안 그랬으면 제 돈으로 그 집 샀다고 거기다 대이을에서 대이었고 매주 손주 보면서 행복하지 않으시냐. 혼자서도 자주 찾아뵙고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한테 뭐 해주셨냐.
내가 이 집에 대 이어주고 빚 갚아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라길래 저도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도박꾼 아들이 합의를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다 퍼주고 소송할 돈도 없다고. 데리고 살아주는 걸 고맙게 알아야지 어떤 며느리가 도박꾼 남편 빚 갚아주고 개인 회생까지 하냐고. 그런 며느리 주위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부모 잘못은 아니지만 개인 회생을 해보니 시부모가 집 준 게 오히려 안 좋더라고요. 남편 재산의 절반이 제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20만 원 정도 더 뛰었어요. 저한테 준 집도 아닌데 변제금까지 늘어나니까 고마운 마음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제 앞으로 받은 거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서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그래도 만나면 애 조부모라서 예의 바르게는 행동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착하게 돌아왔다 싶은지 6개월 전쯤 둘째를 가지라고 말하기도 하셨거든요. 거기다 아들 도박빚 터지고 애 낳고 난 후 TV, 냉장고, 밥솥 전부 최신형으로 추가로 한 대씩 구매하셨었고 헌 밥통은 저 주셨거든요. 살고 계시는 2억짜리 집 대출을 2년 정도 있으면 다 갚는다나 봐요. 그러면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깃배 아니고 건설 현장 예인선 기관장 일 하고 계세요. 제 돈 안 떼먹을 거라면서 걱정 말라 하셨고 거기서 5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고 퇴직금도 나오고 이후에는 집 근처 고깃배라도 타면 되니까 손주 정도는 먹여 살린다네요. 둘째 타령하시는 거 보면 제가 벼룩이지 시부모님이 벼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시댁 남편에게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남편도 들쑥날쑥이긴 하지만 배관사, 융착사라서 월 500 정도 벌어요. 적금 예금만 들어본 제가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이라는 거에 너무 놀라서 급한 불 끌 때 이용된 것 같아요. 이런 깜깜한 세상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만 할 때 의지하던 게 애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저주도 했고 뱃속에서 자연스레 없애는 법도 찾아보고 울며 불며 지냈는데도 성격이 아주 밝고 잘 웃고 애교도 많아요. 줄 건 없어도 엄마 아빠를 뺏진 말아야지. 밝은 성격, 웃음 잃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글을 적어보니 한심 그 자체네요. 남편은 2년 가까이 사고 안 치고 소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고구마 100만 개 먹었다고 지팔 직곤이라고 등신 멍청이 바보라고 또 욕먹을 건데 어쨌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얘기하며 땡땡땡 아내분이신가요? 뭐지 싶었고 느낌이 이상해서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 2명한테 말했고 일단 카톡 추가해보라 해서 추가해서 프사보니까 아무 사진도 없었습니다. 카톡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젊은 여자 이름 같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니까 문자 말고 녹음 켜고 전화하라 해서 통화 걸었는데 안 받더니 1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하고 받았는데 웬 젊은 애가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 아내분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리가 저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맞는데 누구시냐니까 자기가 땡땡땡이랑 4개월 넘게 연애했다고. 근데 유부남인 거 몰랐는데 어쩌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는데 급기야 그 여자가 울어가지고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현실감 없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죄송해요 하더니 오늘 시간 되면 만나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자기를 꼭 믿고 말하지 말라고 지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사람이 너무 간절하고 이성을 잃으니까 논리도 두서도 없이 말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번 주 기준으로 첫 애 임신 35주 차였고 이번 주부터 출산휴가 예정이었고 나이는 34이고 남편은 35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됐고 연애는 3년을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뭔가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일정하고 폰에도 아무것도 없고 저한테도 평소랑 같이 잘해서 바람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걸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 엄청 했는데 옆에서 동료 언니들이 그냥 말하지 말고 만나라 해서 결국 만났습니다. 막상 만나려니 만날 곳도 없고 카페에 들어가려니까 누가 들을까봐 쪽팔리고 결국 제 차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즐겨 입는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헤어핀으로 꼽은 애가 들어와서 옆에 앉았는데 너무 어려 보여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걔는 제 배를 살짝 보더니 지도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조용히 있다가 걔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나이는 23인데 아직 대학교 3학년이랍니다. 편의점 알바하는데 신랑이 담배 사러 맨날 오고 가끔 음료 사주고 그러다가 말 트고 그러다가 번호 교환하고 연애하게 됐다고 하는데 유부남인 거 몰랐고 나이도 29이라 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남편이 동안이고 날카롭게 생겼는데 잘생긴 얼굴이고 피부도 좋습니다. 꾸미는 거 귀찮아해서 대충 맨투맨 같은 거나 입고 다녀서 오히려 더 젊어 보입니다. 남편이 낮에 일하고 저녁이란 주말에는 5급 공무원 준비하는 공부한다고 바쁘다 해서 주로 낮에 남편 외근 나갈 때 만났고 가끔 낮에 남편 연차 쓰고 데이트도 했었다네요. 이상한 거 못 느꼈대요. 미래를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주말에 연락 없어도 이해했대요. 지가 연락 가지고 뭐라 하면 어려 보일까봐 참았다네요. 그 여자애가 보여준 남편이랑 카톡 속에 남편 프사는 둘이 커플 사진이고 남편 번호는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작정하고 폰을 2개 쓴 것 같습니다. 그 여자애는 임신 8주 됐고 남편한테 말하니까 지우라고 했답니다. 여자애는 지우기 싫다 하고 둘이 싸우고 여자애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이 지 유부남인 거 불었다네요. 그러면서 걔한테 우리 외도한 거니까 와이프 알면 니도 무시하지 못하고 상간녀 소송 당한다고. 그리고 그애 책임질 생각 없다고 쓰레기처럼 협박했더라고요. 카톡에도 그 내용 다 있었고 만나서는 더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부 사이는 안 깨진다고 와이프도 결국 니한테 소송 걸 거라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애 지우면 돈은 준다는 카톡 내용 읽으니까 숨이 턱하고 막히고 명치부터 화가 끓으면서 그냥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걔는 그냥 계속 울고 있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 차 번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냈답니다. 나한테 이거 왜 말해주는 거냐니까 지가 너무 억울하다네요.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망치는데 그 새끼는 멀쩡히 살아갈 거 아니냐고.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면서 지 폰에 카톡 내용들 보여주는데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애는 지울 건데 그 새끼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 어떻게든 그 새끼 조지는 거면 지가 뭐든 다 돕겠다고. 제발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악에 받쳐서 말하는데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걔 보내고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당일이랑 주말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현실감도 안 들고 뇌가 멈춘 것처럼 멍하고 그러다 월요일 돼서 저 육아휴직 시작하고 남편 출근하고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와닿으면서 화병 난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여자애 부여잡고 같이 울고 싶고 제일 거지 같은 게 우리 애는 어쩌나 싶고 그 새끼 잘못 하나로 몇 명이 인생 망치는 건지 이혼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이번 달 말이면 출산인데 진짜 너무 거지 같고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러다가 밤에 망치 들고 그 새끼 가만 안 둘 것 같아서 화요일부터 심심하다고 친정 가서 좀 있겠다 하고 친정 와 있는데 오늘 낮에 그 여자애한테 자기 애 지웠다고 연락이 왔네요. 여자애 23이면 내 친동생이 29인데 내 동생보다도 어리고 나보다도 한참 어리고 나 23때 아무것도 모르고 놀러 다녔던 거 생각하니까 그냥 얘도 불쌍하고 그러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애는 낳고 해야 하는지, 그 새끼 고소하려면 여자애는 안 하고 싶은데 여자애도 고소해야 하는 건지, 여자애가 그 새끼 사기죄 같은 걸로 역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애는 내가 키울 건데 이 상황에서 그 새끼 성씨를 물려줘야 하나. 그것도 개 같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데 그럼 그 새끼 돈 못 벌면 나는 양육비도 못 받나. 우리 애는 어떡하나. 나 복직하면 원래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는데 애를 그쪽에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며 자주 마주치기도 싫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동안 같이 지냈던 시간 속 남편이 그냥 다른 사람 같고 이 모든 게 진짜 현실감 없고 차라리 꿈이면 좋겠네요. 일단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친정 가족들은 모릅니다. 알려봤자 친정 부모님은 도움 줄 능력도 없지만 옛날 분들이라 저한테 참고 살라고 할 확률이 100%거든요. 저 진짜 뇌가 멈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까요? 제 비상금 300만 원이 전부인데 애기 낳고 터뜨리는 게 나을까요?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려고 추가해요. 답글 읽어보니까 조금 더 혼란스럽네요. 그 여자애는 상간녀로 신고할 생각 없고 사람이 그게 연기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도 속았는데 그 여자애라고 나를 못 속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중절 수술한 거를 확인시켜달라는 게 그 여자애가 진심이면 또 걔는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제 배에 제 애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그렇네요. 그래도 확인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 번호를 알아낸 거, 불법적인 방법은 흥신소 이런 거 아니고, 여자의 사촌이 경찰이라 그 도움을 받은 건데 아무튼 불법이니까 혹시나 싶어 구체적으로 서술 안 했습니다. 남들은 이혼할 때 변호사 잘만 찾아가던데 돈도 여유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좀 두렵네요. 그리고 남편 5급 공무원 준비 소리는 여자애한테 집 가서 연락 안 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회사 다니는 영업직 사원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아기에 대한 애착도 이미 많고 낳아서 일단은 내가 키워야 할 건데 키우다 보면 더 주기 싫을 것 같고 그렇네요. 궁금한 거 적어볼게요. 법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기죄, 혼인빙자 간음죄, 협박죄 등 그 여자애는 남편에게 어떤 종류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여자애는 애를 지웠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애가 남편과의 법적 다툼에서 열의에 처할 수도 있나요? 2-1. 두 번째 전제가 맞다면 이혼 후에 여자애가 남편을 고소하면 남편이 저와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에서 합의금을 내줘야 하는 건가요? 세 번째, 여자애가 고소해서 남편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거출되나요? 네 번째, 이혼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빠의 성을 따라야 하는데 이혼 후에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주려면 엄마 혼자만의 동의로 가능한가요? 다섯 번째,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긴 하기 때문에 나름의 복수로 아이를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여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안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여자애와 순차적으로 고소 준비를 하려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일곱 번째, 남편이 수입이 줄거나 없더라도 제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나요? 여덟 번째,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아홉 번째, 부산 사람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미칠 것 같아서 글 씁니다. 어쩌다 보니 남편이 대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40도 안 된 나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외벌이어서 더더욱 방황하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가 고향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를 넓히면서 온라인 사업도 한다고. 마침 남편이 그간 해온 일과 관련된 손길이 필요해
투자금을 어느 정도 넣고 동업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법 자리를 잡아 월 수익이 700에서 1000 사이이고 잘 안 되어도 500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친구는 조금 더 번다고 하는데 금액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해피한데요. 문제는 친구네 가족이랑 얽히면서 자꾸 남편이 비교를 해요. 저는 남편이랑 2살 차이로 제가 나이가 위입니다. 제가 다낭성 증후군이 있고 다른 호르몬 문제가 있어 난임으로 시술받아 임신하느라 결혼하고 쭉 일을 쉬었었고 남편이 실직 직전 딸 하나를 가져서 이제 곧 유치원 갈 나이네요. 제가 전업이라 가정교육 중인데 워낙 얌전한 애라 수월한 편이에요. 친구네는 와이프가 좀 어려요. 여자가 연하이고 6살 차이라는데 그러다 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울리기 불편하죠.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둘이네요. 그 지역 공기업 다니는 중이라네요. 아무튼 양쪽 집안 사정은 이러한데 그 친구 와이프가 워킹맘인데 이러면 반치가 아니네 싶게 살림을 너무 잘 살아서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그 집은 식비가 월에 50만 원 들까 말까래요. 베란다에서 상추랑 고추랑 모두 키운다는데 몇 번 가볼 때마다 얼마나 풍성하게 잘 관리됐는지 순수하게 감탄만 했는데 남편이 그걸로 비교하기 시작하고선 벌레는 다 뭐하나 저걸 그냥 두네 싶어요. 식비가 그래서 허접하게 먹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더 짜증나요. 저희보다 100배 잘 먹어요. 매 끼니 고기 반찬에 애들용 안 배운 거, 어른용 매운 거 따로 나오기도 하고 국에 밑반찬에 간식도 해먹이대요. 식빵을 집에서 구워 먹는 거 난생 처음 봤어요. 쿠키며 빵이며 죄다. 소세지빵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걸 다 하는데도 어떻게 50만 원에 사느냐 하니까 도매시장 가서 사와서 직접 다 손질하고 하는데 품질 좋은 거 싸게 나눠 파니까 주변 엄마들이 다들 손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눠 사서 더 싸게 사온대요. 집에서 치즈도 버터도 만든대요. 이게 한두 번 취미로 흉내만 내면 비싼데 계속 그렇게 해먹으면 싸다는데 그게 되냐고요. 치킨이나 피자도 집에서 하던데 바로 해서 그런지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냥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다고. 퇴근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10시 지나서 애들 자면 자정까지 저렇게 요리하고 손질하고 새벽 시장 가서 물건 사놓고 손질하고 아침에 애들 챙기고 출근하고 자기 취미생활이고 운동이라고 재미있대요. 사람이 아니다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대단하다 싶어 존경했는데 맞벌이에 애초에 저쪽 남편 벌이가 더 높고 하니까 당연히 갈수록 경제적 격차는 나겠죠. 이번에 저 부부네가 대출은 냈어도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거든요. 참고로 지방이라 수십억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위치 좋고 적당한 건물이라 비쌀 건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가서 배우라고 계속 그래요. 너는 식비만 월에 100, 많으면 120에 일도 안 하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요. 저도 매 끼니 고기 반찬에 쉬운 간식은 집에서 해주고 노력하는데 저 집이 범인간적인 범주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진짜 억울하게 그 집 와이프는 또 날씬하고 예쁜데 스타일은 수수하고 전 키도 작고 그냥 동그란 어릴 때나 귀엽다 소리 좀 들었고 제가 저 집 와이프보다 낫다 싶은 게 하나도 없으니 맨날 비교당하면서 점점 찌그러져요. 그 와이프는 성격도 좋고 착해서 매번 남편을 통해서 상추가 우짜라서 대파가 많아서 과일을 많이 사서 반찬을 많이 해서 빵 굽다가 생각나서 이러면서 수시로 나눠주는데 계속 비교로 갈굼당하니 그마저도 꼬이게 보이는 제가 싫으네요. 진짜 남편도 눈이 있으니 자꾸 보는데 지방에 어울려 지내는 집이 많지도 않고 제일 가까운 집이 저러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어쩌면 좋죠. 추가. 어제 그 집에서 회 한 판 얻어온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열받아 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 저랑 남편은 같은 대기업, 다른 계열사 출신으로 공동 워크샵에서 만나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이 어려운 걸 알고 난임 치료하다 퇴사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는 제 몸의 문제로 일도 못하고 아이도 어렵게 생겨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언급했듯 그게 어떻게 50에 되냐. 시골에서 수급받는 거는 반칙이다 하셨는데 소름이. 맞아요. 그 남편 친구 내외 양가가 농사랑 어업하셔서 그쪽 좋은 재료는 잔뜩 받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그래서 50이 가능한 거다. 어떤 달은 50 분명 넘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일 다니면서 애 키우고 그렇게 모든 살림을 열정적으로 재미나게 취미라고 배워가며 꼼꼼히 하는 사람이 대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조금은 질투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사실 저렇게 하면서 200을 써도 된다 해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50으로 되냐 안 되냐 따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이랑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남편은 서울의 스카이 중 한 곳에서 장학금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반면 친구는 고졸로 대학 갈 성적도 흥미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내심으로 자기가 훨씬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게 됐고 직어국 출신인 어린 와이프 얻은 친구 대비로 자신과 동문의 같은 대기업 출신 와이프 얻은 자기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더 예민하게 곤두선 건가 싶어요. 저는 그냥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잘해보려고 했고 맞춰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맙기보단 무시하기로 그리고 또 비교하기로 보답하는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어요. 그리고 그 유니콘 같은 남편 친구 와이프가 어쩐지 좀 얄밉다가도 대단하다 싶고 부럽다 싶고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댓글에 그 집 아들 이야기가 있길래 적자면 애들도 순해요. 착하고 교육도 잘 받았는지 인사도 잘하고 정리도 잘해요. 정말 어쩜 저렇게 잘 키웠는지 볼 때마다 예뻐요. 심부름도 곧잘하고 엄마 따라 이것저것 만드는 취미도 있는지 고사리 손으로 잘 돕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랑 쿠키 만들게 하는데 저희 딸이 잘 못하니까 손잡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무조건 잘했다 해주고 하는데 저희 애보다 1살, 3살 많은 애들이 완전 저희 남편보다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그 집 남편, 마찬가지로 성실한 유형이라 자정에 마무리하고 집 가면 집 청소, 빨래 개기 등등 힘쓰는 건 다 한대요. 쉬는 날이면 무조건 애들 데리고 캠핑이며 여행이며 가고요. 저희 집 남편요. 저희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8시면 퇴근해서 와요. 집에 오면 그냥 집이 무덤인지 폰에 유서 쓰나 폰반 들고 밥 줘, 물 줘, 애 운다. 쉬는 날은 자기 잔다고 저 혼자 애 데리고 시댁 다녀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시댁은 옆 지역으로 버스로 1시간 거리예요. 비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점점 더 야속해지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이고 20개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애기 엄마들과 친해졌고 그 친구들은 전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원래 다 같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저랑 계월수가 같은 아기를 둔 친구만 저랑 중고등학교 때 친했어요. 이 친구를 A라고 할게요. 대학 진학 후 서로 멀어진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서로에게 나쁜 감정은 하나도 없었죠. 반면 다른 친구 한 명은 저희 애기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난 15개월 딸을 키우는 친구고 고등학교 때 인사만 하던 사이고 그냥 서로를 좋게 보는 서로 나쁜 이미지는 없는 사이였어요. 이 친구를 B라고 할게요. 둘 다 SNS로 다시 연락하게 됐고 제가 중간에 껴서 친구 2명을 육아동지로 이어준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셋이서 애기들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서로 근황 얘기하며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B가 저희보다 늦게 출산을 하면서 저희에게 육아 팁 같은 걸 물어봤고 저는 대답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도움이 되더라. 근데 나는 어차피 안 사용하니까 B한테 물려주고 그랬어요. B는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아기 새 옷과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고요. 반면 A는 둘째를 가질 생각이 있어서
물려주거나 선물해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차피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B가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도 없었죠. 저는 어차피 안 쓰는 물건을 준 건데 친구가 새 걸 선물해주니 제 아들 거 사면서 B 애기 것도 사서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B는 매번 받기만 한다면서 또 저에게 선물해 주었고요. 이런 일이 B가 애기 키우는 15개월 동안 한 10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크고 비싼 걸 선물한 건 아니고 그냥 애기 장난감 1, 2만 원대 혹은 신발 1, 2만 원대 이런 걸로 소소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B가 저한테 받은 선물들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A가 보게 되었고 한 3-4번 정도 업로드했었는데 그것도 다 본 것 같더라고요. 딱히 비밀은 아니니까 A가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A가 SNS에 티내더라고요. 같이 애기 키우는 육아 동지인데 뭔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저희랑 만나서 얘기할 때 은근 티내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에게 선물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지도 않았는데 A가 불쑥 맞다, 비야. 너 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나도 사려고 하는데 어때? 잘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B는 그저 성실히 답변해줬고요. A가 나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야. 어디서 샀어? 최저가 알아보고 산 거지? 이러니까 B는 선물 받은 거라 잘 모르겠다며 저한테 구입처를 물었고 저는 링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아니 됐다며 그냥 자기가 알아본다고 하고요. 결국 그 장난감은 안 산 것 같아요. 무튼 이런 식으로 저랑 B한테 번갈아 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한 물건들만 골라서 질문하더니 저번 주에는 저한테 따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둘이 그렇게 선물 주고받는 거 나한테는 둘만 침묵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조금 어이가 없어서 어? 그게 왜 우리 둘이 침묵이야? 그럴 거면 너를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안 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랬더니 둘이 선물 주고받고 SNS에 자랑하는 거 솔직히 자기는 서운하대요. 웃긴 건 B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한 적 없대요. 평상시처럼 연락 주고받고 제가 B한테 이 얘기를 꺼내면서 B도 이런 상황인 걸 알게 됐어요. B는 A를 황당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어이가 없는 게 저는 A 친구에게 애기 새옷과 애기 과자들을 선물로 줬었어요. 5, 6만 원 상당이었고 출산 시기가 맞물리고 처음 신생아 시절 서로 힘들었어서 우리 육아 힘내자는 의미로 선물한 거예요. A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저한테 따로 돌아온 건 없었고요. 어차피 제가 뭘 바라고 선물한 건 아니고 제 아들 거 사면서 선물했던 거예요. A는 신랑이 사주는 비싼 육아용품 SNS에 자랑인 듯 자랑 아니게 올려요. 신랑이 돈을 잘 벌거든요. 반면 B는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여차저차 저축하고 그러면 사치할 정도로 잘 버는 건 아니고 중간 정도고요. 오히려 B가 A보다 형편이 딸리는데 제가 선물해주면 제가 보답 안 해줘도 된다고 말해도 더 해주는 친구예요. 정이 많고 착하고 주변에 친구도 정말 많아요. 평판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도 받은 만큼 친구에게 베푸는 건데 왜 A가 서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이 A를 빼놓고 만나거나 대놓고 왕따를 시킨 적도 없고 A 앞에서 서로 선물한 물건들 말하면서 침묵질한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는데 자기도 선물 한 번 해준 적 없으면서 저랑 B가 A한테 선물해준 적 없다고 혼자 서운해하는 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 A랑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몇 자 적어봅니다. 뭐 틀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냥 A가 혼자 왕따 당하는 것처럼 서운해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고 다른 친구들이 오해할까봐 좀 짜증나요. 추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쓴 글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 적어주셔서 놀랐어요.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B가 인스타 스토리에만 3번 정도 선물 받은 걸 올렸고요. 그때 저를 태그해서 설명을 적었어요. 저는 주고받은 거 전부 다 인스타에 티낸 적 없어요. 고마운 마음에 보답했는데 더 큰 선물을 해준 친구. 이렇게요. A는 다 알아요. 제가 B에게 사용하지 않는 애기용품을
새 거 없고 제가 쓰던 것들을 줬는데 B가 저에게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알아볼 것 같지만 지금 A가 둘째 임신 중이라 저는 임신 축하 선물도 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5, 6만 원 상당으로요. 첫째 키울 때도 힘내자고 선물했었고 둘째 임신이라 두 번째 선물을 했고 임신인 걸 알고서는 매번 A 집에서 만나거나 A 집 근처에 가서 만났어요. B랑 저랑 집이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데 2, 30분 거리에 있는 A 집으로 가서 간식 혹은 식사까지 사들고 갔고 집 근처에서 만나거나 그랬어요. 밖에서 만나면 셋이 n분의 1 했고요. 저는 베푸는 거 좋아하고 받으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마인드예요. 근데 A가 자기는 받은 거 없다는 듯이 그냥 무조건 서운해만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적은 글입니다. B랑 저랑 둘이 친목질처럼 보이는 것보다 그냥 제가 B에게 선물하고 B가 저에게 선물해서 공짜 물건이 생기는 게 싫어하는 눈치예요. 매번 자기도 선물해주라는 듯 넌지시 말하거든요. 자기도 뭐 갖고 싶다, 뭐 사용해보고 싶다 이렇게요. 이 글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글 썼으면 본인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손절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잘 설명해줘도 서운해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제가 B랑 편먹고 A랑 편가르게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게끔 계속 편갈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A한테 저는 오히려 속상하고 서운해요. B는 자기가 괜히 올렸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그런 거지. 우리 둘은 육아 짱친이라는 의도는 없었다. 라고 A에게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A는 저한테 한 말을 굳이 B에게 전해서 자기가 좀 난처하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에휴, 저보고 어떡하란 건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일들을 겪으니 진짜 친구 관계는 어렵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